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장 안신원입니다. 저는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 건전성 규제 및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입니다. 먼저 24년 중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 건전성 현황 및 24년 중 시행했던 건전성 감독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 후 25년 리스크 요인 및 건전성 감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 총자산 및 순이익 현황입니다. 24년 9월 말 저축은행은 79개이며 총자산은 122조 원이고 상호금융조합은 농수산 신협 기준으로 2,208개, 총자산은 748조 원입니다. 저축은행은 22년 이후 계속 총자산이 감소 추세이며 상호금융권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24년 1월에서 9월 중 당기순이익도 두 업권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은 24년 1월에서 9월 중 0.36조 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해서 전년 동기 0.14조 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상호금융권도 24년 1월에서 9월 중 당기 순이익이 1.4조 원 발생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익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4년 3분기 이후 대손 비용 감소 등으로 손익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로 24년 전체로는 23년 대비 손실폭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체율 및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24년 9월 연체율은 두 업권 모두 전년 말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8.7%, 상호금융 연체율은 4.9%로 21년 이후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22년 이후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코로나19 시기 대출이 급증하면서 21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연체율이 대출 위축과 함께 PF 대출 부실이 발생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때 대비해서는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자본 적정성 지수는 모두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저축은행은 23년 이후 연체 정리, 위험 가중 자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개선 추세입니다. 유동성 현황입니다. 저축은행 수시는 전년 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상호금융 수시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4년 9월 저축은행 유동성 비율은 135.8%로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권은 62.7%로 100%를 하회하고 있지만 유동성 비율 규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아서 100% 이상 유지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24년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 건전성 관리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또 중소금융업권이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면서 자금 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감독 강화를 위해 통합 감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상호금융국과 저축은행 감독국을 통합하여 중소금융감독국을 신설하였고 시스템 리스크에도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 감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한은과의 협업을 통해 저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고도화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에 대한 통합적 감독 체계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시장 상황 변동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소금융 부문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조합의 유동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한은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을 중앙회 및 개별 저축은행까지 확대하여 중소금융업권의 유동성 공급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의 예수금 특이 동향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예수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 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상호금융권 부동산 건설업 충당금 요적립률을 상향하여 손실 발생에 대비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저축은행 자본 인정 요건을 강화하여 위기 시 손실 흡수 능력 등 질적 재고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잠재 리스크에 대비하여 고위험 고수익 자산운용 행태인 공동대출, PF대출, 중앙의 대체투자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확산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25년 중소금융업권의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 전국 현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수는 고물가 고금리 등 제약 요인 완화로 인해 점차 개선 소지가 있으나 수출은 경쟁 심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 가만시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으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소금융업권의 최대 부실 요인인 부동산 PF 정상화도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가운데 거래도 감소 추세이며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 정상화도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금융업권의 주요 차주 중 하나인 건설업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영업자, 취약차주 위주로 상환 여력이 약화되고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방 간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면서 지역 서민금융을 기반으로 한 중소금융업권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상존합니다. 25년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 건전성 감독 방향입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소금융업권의 건전성이 단기간에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감독 정책을 건전성 지표와 연계하는 등 건전성 중심의 경영을 계속 유도하고 고위험 자산 집중 관리,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건전성 관리를 계속 중점적으로 지속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전성 연계 감독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감독 사안을 모두 건전성 지표와 연계하여 차등 감독함으로써 회사들이 건전성 중심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리스크 산정 방식을 정교화하여 위험 기반 자본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의 질적 재고를 계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잠재 위험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금융업권은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이 심한 상황인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는 위기 상황 분석 실시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위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시 중소금융업권으로의 자금 쏠림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영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여 시행 시기 및 요건을 결정할 계획이고 특히 올해는 중소금융업권이 지역 서민금융 공급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고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